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는 오늘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왜 보안 수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는지, 왜 무용한 반복이 계속되는지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왜 경찰이 보안 수행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왜 무용한 이 경찰관도 분명히 이 사건을 빨리 완결성 있게 종결하고 싶은데 왜 왜 보안 수사를 계속 반복해서 이행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관점에서 또 현재 내가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관의 관점에서 논의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학문적으로는 여기 계신 교수님들에 비해서 미미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서울청 수사부 심의계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니 어떤 실무적 데이터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심의계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심의계는 이제 3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의 중요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심사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일선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서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검찰 항고에 준하는 내부 불복 절차로서 심의 조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수사 감찰 기능도 심의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수님께서 그 인지적 거리두기에 논증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수사 실행 주체와 통제 주체 사이의 엄격한 인지적 거리두기가 필수적이고 검사가 수사 실행의 영역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검토자로 머물게 하는 보안 수사 요구 모델이 정책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의견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경험이 이를 좀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수사심의계에서는 광역수사단과 같은 직접 수사 부서뿐 아니라 그 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 그 수사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해당 수사 결과가 서울청의 이름으로 발표되기 전에 이 개선 수사부서의 수사 결과가 과연 적정한지, 적법성에 문제는 없는지, 이 정도로 송치하면은 충분한지, 또는 여기서 불송치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개선 수사부서와 별도로 제3의 참모 조직의 시각에서 교차 점검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기능에 왔을 때 이 심의 조사관들한테는 수사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재를 하다 보니까 간혹 체포영장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이 올라와서 확인해 보니 이 심의 조사관들도 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보안 수사를 직접 하기도 하고 신문을 직접 하기도 했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직접 수사, 직접 보안보다는 수사 심의와 심사 기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저희도 검사의 보안 수사나 수사지휘, 예전의 수사지휘와 마찬가지로 수사의 결과가 도출된 기록을 받아보면서 해당 수사에서 더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법리 오해가 없는지를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히나 반대되는 의견을 전달하려고 할 때는 정말로 그 여간 품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직접 보안 수사권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한해서 아니 지금 빨리 기소해야 되는데 전화 한 통화로 확인해서 증거 수집해서 기소하면 되는데 이걸 또 언제 기록 전체를 경찰에 내려보내고 이거 하나를 더 해달라고 하냐, 택시가 있는데 왜 버스를 타고 가야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비슷한 일을 하다 보니까 심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더 조사해라고 제가 한 줄을 쓰기 위해서는 왜 조사가 필요한지 하급심 판례부터 주석서까지 다 내가 이걸 왜 더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하라고 하는 내역도 그냥 더 조사해라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더 조사해서 혹시 이런 게 확인된다면 결과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으니 더 조사해 보세요라는 방향으로 굉장히 체계적이고 정무화된 방향으로 결과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한 줄을 이걸 쓰느니 그냥 내가 불러서 직접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문득문득 들지만 좀 더 큰 시각으로 본다면 제가
제가 직접 불러서 한 줄 조사해서 송치 불송치를 하는 것보다는 저의 의견을 수사팀하고 교류를 하고 정말 고집이 세고 기가 센 그 수사팀에게 그 설득을 구하고 또 수용성을 높여서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더 수사를 많이 하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수사팀에서 의도한 대로의 수사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심의 기능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 심의나 심사를 하는 기능에서 직접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것과 분명히 이런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같은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오류를 경험하고 있는 수사팀들이 많을 텐데 또 반복을 하다 보면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들어올 텐데 이렇게 한번 저희가 완결되고 공을 들인 굳이 말하면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결과 보고를 회신을 함으로써 이게 전체적인 경찰 수사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도 기여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아가 처음에는 사실 광수단 이런 직접수사부서 수사팀들은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 기도 셉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해놓은 수사 결과에 저희가 가타부타 어떤 의견을 다는 거를 받아들이게 하는 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심사관, 심의계에 근무하는 심사관들이 우리보다 더 수사를 많이 했어? 더 수사 전문가야? 또, 생각하는 것이 너희들이 정말 우리보다 한 수 위야? 우리 팀에도 변호사가 3명, 4명 되는데 정말 한 수 위야? 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지만 저희가 수사팀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은 환경과 여건입니다. 저희는 직접 보안 수사나 직접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심의 기록, 그러니까 보안 수사 요구 사항을 쓰고 하급심을 검토하고 왜 이런 보안 수사가 필요한지를 설득하는 작업에 모든 시간을 쓰기 때문에 변호사가 3, 4씩 되는 수사팀의 수사팀에서 어떤 확증 편향이라든지 본인들이 한 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보려고 하는 시각과 다르게 객관적인 방향으로 보완을 할 수 있다 보니 의외로 이 결과를 회신받은 수사부서에서 계속해서 의뢰 건수가 늘어나고 의외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심사관들도 대폭 증언을 했고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의뢰 건수가 많아지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 이런 지금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해야만 수사의 완결성이라든지 어떤 림이점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검사는 지게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를 수정하는 사법적 감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깊게 공감이 됩니다. 이 비율을 확장하면 감리자가 직접 붓을 들고 공사 현장에 들어가서 시공을 하는 순간 감리자의 시각은 사라지고 시공업체 일부가 되어버린다는 점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연 감리자가 시공자보다 더 시공을 잘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런 기능 외에 각종 점검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인 검사의 요구 요청 사건에 대한 지표 관리 또 실제 분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3월 초에 청장님께서 작년 2025년, 2024년 전체 종결 건수 중에서 검사의 요구 요청으로 인해서 결정이 변경된 사례, 서울경찰청의 기준으로 약 2,20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년치를 모두 다 킥스 점검 아이들을 부여받아서 한 건 한 건을 다 열어봐서 왜 결정이 바뀌었는지를 전수조사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말 4,400건을 한 달 안에 조사하는 거는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우선 3월 안에 25년도 2,200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지금 모든 결과를 지금 취합해서 분석 중에 있는데 이게 4월 달에 있는 토론이었다면 제가 그 결과 내용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우선은 통계에 관련된 부분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서울경찰 수사관이 한 5,00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26만 5천 건 정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것은 교통까지 포함한 범수사부서 전체가 종결한 사건이고요. 그중에서 검사의 요구 요청 사건 비율은 약 10% 정도가 됩니다. 이 요구 요청은 말씀드린 대로 보완 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그리고 시정 명령을 포함해서
일종의 검사 쪽에서 약간 이의가 들어간 건수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또 보완수사 요구는 한 8% 정도가 되는데요. 24년이나 25년이나 좀 거의 유사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보완수사 요구된 사항 중에서 보완수사 요구는 그런 거겠죠.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서 송치를 한 사건일 것이고, 만약에 혐의를 있다고 생각해서 송치를 했는데 검사가 이거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법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 불기소 처분을 하면 될 것이니까 그것을 다시 경찰에 보완을 하라고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경찰에 왔다는 것은 어떤 혐의를 전제로 수사가 미진하니 더 하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경찰에서 보완 수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불송치 되는 비율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0.5% 정도만 에 불과하고 사실은 다 보완 수사가 돼서 송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 수사가 불충분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좀 통계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불송치입니다. 이제 뭐 전체 사건의 40% 정도가 이제 불송치가 되고 있고요. 불송치 관련해서는 이 불송치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불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이 중에 절반 50%에 해당하는 숫자의 사건들의 당사자들이 검사에게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사건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136페이지에 적어놨는데요. 그 25년 기준으로 그 10만 건 중에서 5만 건이 10만 건 중에 절반 정도가 이의 신청이 됐고, 이 이의 신청한 사건의 32%가 다시 경찰로 돌아왔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이거를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에 보내면서 주로 쓰는 이의 신청서의 문구는 경찰의 수사가 이렇게 미진해서 불송치가 됐으니 검사가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이 결론이 맞는지 봐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의 신청은 현재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하물며 그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3분의 1은 그냥 다시 경찰로 내려오는데 보완 수사 요구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민원인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 다시 사건을 한번 봐라. 별첨 이의 신청서 내용 같이 이의 신청하였으니 더 살펴보라. 그러면 경찰관은 별첨 이의 신청서를 봐야만 이 사람이 왜 이의 신청을 했는지 알 수가 있고, 검사가 이 이의 신청서를 읽어보고 어떤 부분에 수사 미진이 있고 법리 오해가 있으니 경찰에서는 이러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결론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거면 이의 신청 제도가 왜 있습니까? 그냥 저희가 이의 신청 받죠. 그러다 보니 사실 보완수사원 사건들이 말씀하신 빠른 시간 내에 신속성 있게 완결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경찰 수사관들이 기대하는 검사의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수사 지연이 과연 그 보완 수사 요구를 하고 그게 다시 경찰로 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까요? 제가 느낀 바로는 저희 심사심의 기능에서 일종의 저희도 보완수사 요구서를 작성하는데요. 보통 15페이지, 20페이지 이상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심사에 시간을 더 많이 들이고 더 정밀하고 정교하게 할수록 수사팀의 수사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는 저희가 해놓은 논리가 수긍이 되면 저희가 요청한 사항을 그대로 따라서 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의 수사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걸 지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현재 지금 직접 보완 수사권이 있음에도 검사가 직접 사건을 봐달라고는 이의 신청에 대부분 3분의 1을 다시 경찰로 이렇게 보내는 상황에서 직접 보완 수사권이 없으면 기능이 마비된다. 뭐 이런 주장은 사실 실무와 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검찰 보완 수사의 결정 변경 요구 사례인데요.
사실 저희가 그 보완수사 요구서에는 이러이런 내용을 보완해라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그 점검을 하면서 좀 특이점으로 알게 된 내용은 사실 보완수사 요구권을 가지고 경찰 수사의 결론도 지금 역시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서 일부 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보완수사 요구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러이런 경우, 이러이런 내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릇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송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러이런 내용으로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데 왜 다시 이거를 보완수사로 보내면서 불송치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거야말로 무용한 절차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냈는데 검찰에서 없다고 보면 불기소 처분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혐의가 있다고 보는데 보완이 필요해서 보완 수사를 하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보내서 없으니까 불송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기소 처분이 있는데 왜 불송치 결정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현재 보완 수사 요구권만으로도 충분히 경찰 수사의 결론까지도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어느 수사관이 이렇게 보완 수사 요구 사항이 적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송치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불송치하고 종결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교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그 보완수사 문제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치 논리는 정당의 이익에 따라 언제나 쉽게 변한다. 그러므로 정치 논리에 앞서 형사소송법상 법리를 존중해서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수소와 기소에 불리는 권력 분립에 대한 헌법적 요청이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인정은 이러한 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정말 이 취지에 맞게 완전한 보완수사권 문제가 정리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